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 측정 및 평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청소년을 만나겠죠? 우리 청소년이 뭔가 아파 보여요. 마음이 아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청소년이 학업적으로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친구와의 우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가족과의 갈등이 있는지가 사실 눈에 딱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울하고 죽을 상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린 도와주고 싶어요. 자,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더 깊은 대화와 상담을 위해서 심리 측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뭐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수치화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 전문가가 되게 되면요, 이 심리 측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람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심리 검사, 심리 테스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심리 검사의 측정과 평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표준화 검사라는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자, 표준화 검사에는 따라온 단어가 있는데요. 표준화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 점수, 우리가 언제 많이 알게 되냐면 수능을 치게 되면 표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럼 이 점수를 받게 되면 내가 너보다 언어 영역에서는 몇 점이 더 높구나, 영어 영역에서는 몇 점이 더 낮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친 사람들이 같은 분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준화 검사가 되겠고요. 개념들을 좀 더 우리 수업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 시험 청소년 상담사, 요거는 이 둘 중에 어떤 검사일까요? 정답은 중거 참조 검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볼까요? 규준 참조 검사는요, 상대 평가가 되겠고요. 중거 참조 검사는 절대 평가가 되겠습니다. 상대 평가는 어떤 거예요? 5명을 뽑아요. 500명이 몰렸어요. 이 중에 5명만 되고 나머지 495명이 떨어지죠? 이것이 바로 상대 평가가 되겠고요. 중거 참조 검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 과목에 있어서 60점을 넘으면 61점이라도 91점이라도 합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중거 참조 검사 절대평가가 되겠죠. 자, 통계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게 될 거고요. 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업 때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우리 윤리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검사의 꽃이 왔습니다. 자, 투사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로샤 검사는 어떤 거예요? 잉크 반점을 보고 이 그림은 뭘로 보여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TAT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 놓은 듯한 사람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HTP가 사실 가장 유명하죠? 뭐의 줄임말이에요? H는 하우스의 줄임말이고요. T는 트리의 줄임말이고요. P는 펄슨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뭘 그리는 거죠? 집이랑 나무랑 사람을 그리는 검사가 되겠어요. SCT는 Sentence Complete Test라고 해서 이거 한국어로 싹 바꾸면 문장 완성 검사가 돼요. 그래서 나의 가족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 나의 어머니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면서 뒤에 문장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DAP, BGT, KFD 같은 검사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두 개를 묶어서요, 객관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혼자 한 편을 먹고요. 요 둘이는 둘이서 같은 편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투사 검사고요. 여기는 객관 검사라고 합니다. 자, 왜 객관 검사라고 하냐면요, 수치화 시킬 수 있어요. 요거는 수치화를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집그림 100점 만점에 90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긴 수치화를 시킬 수 없지만 여기는 수치화를 시킬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라고 합니다. 인지적 검사에는요, 우리 인지심리가 뭔지 아세요? 인지심리는 요 안에 작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것이 인지심리예요. 자, 요 안의 과정이라고 했죠? 요거 이제 제가 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검사에는 우리 뇌에 관한 검사 뭐가 있을까요?
지능검사가 되겠고요. 지능검사에서 가장 유명한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적 검사가 있습니다. 정의적이 뭐예요? 정의적이란 단어의 뜻은 인간의 정서, 흥미, 가치관 이 세 개를 묶어서 정의적 검사라고 해요. 정서, 흥미, 가치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흥미만 약간 빼고 정서와 가치관을 합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뭘 느낄 수 있어요? 정서와 가치관을 약간 합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약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격 검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MMPI가 성격 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MMPI 인성 검사라고 하죠. MBTI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가 되겠고요. PAI와 MMPI는 사실 비슷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PAI가 좀 더 자세하긴 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인성검사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약간 정신병리도 볼 수 있는 검사가 요 두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퍼스널 팩터라고 해서 진짜 사람의 성격 요인을 몇 개로 보는 16개로 보는 검사가 16PF 성격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네오 인성 검사는 5개로 봐요. 그래서 빅5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5개의 성격 요인을 보는 것이 네오 인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두 마리는요. 요렇게 둘이 한 팀이에요. 요 둘이 한 팀은 아까 제가 여기 정서, 흥미, 가치관 얘기했죠? 가운데 흥미에 대한 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홀랜드 이제 흥미 검사가 되겠고요. 직업 관련 흥미가 되겠고요. 요 GATB는 직업 적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심리 측정 및 평가를 배우게 되면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영어가 너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지능검사를 통해서 너의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 하고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뭔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성격 검사 한번 받아보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은 뭔가 친구들과 좀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 친구의 뭔가 부족한 성격 부분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성격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슨 고민하죠? 물론 어른이 되어도 고민을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고민을 하죠. 자, 진로 고민 여기에서 같이 함께 검사를 통해서 진로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고요. 자, 이제 뭐 가족과의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떤 검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여기 투사 검사를 통해서 가족과의 갈등 아니면 요 검사를 통해서 친구와의 갈등 아니면 타인과의 갈등 등을 투사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청소년 상담사 전문가가 되려면요. 가장 꼭 극복해야 될 과목이 바로 심리 측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 사람들이 그냥 의사소통 잘하고 갈등 풀어주는 거 아니야?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전문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심리 측정 및 평가를 잘하는 것이 남들은 못하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딸 때 심리 측정 및 평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